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예시입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두 가지를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장관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막힐 대로 막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보고 시점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라고. 중대본적으로 먼저 이동해야 되겠어. 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JTBC 취재진은 따로 이 장관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게 된 건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소방청을 관할하는 이 장관은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대응 주무장관이면서도 오후 11시 1분에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게다가 늦장 보고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 장관은 참사 하루 뒤 150명 넘게 숨진 게 알려진 시점에서도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는 상황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JTBC 조소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혹스러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장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무척 부족한 시점에 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 주무장관이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에게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고 긴급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의 사고 내용과 현장 사진, 영상을 수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첫 종합 지시를 내린 건 11시 21분. 윤 대통령은 이때쯤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긴급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거의 실시간으로 지시사항이 장관에게 통화로 전달됐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지시 내용이 정리된 직후 행안부 장관과 전화로 경찰 대응 등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건 11시 20분,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기 직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상황 파악을 모두 하긴 힘들었을 걸로 보여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통화한 뒤에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란 긴급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지휘 관할에 있는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이 지나 첫 보고를 받는 등 경찰 수뇌부의 인지와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 장관은 경찰을 더 투입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JTBC 최수연입니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112 신고가 재난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로 전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인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119 신고만 받는다. 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과 규정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만들고 고치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산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3개 부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112 경찰 신고를 전파받지 못하는 겁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는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98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난상황실로는 한 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로선 119 신고만 재난상황실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전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9로 이태원 구조 요청이 처음 접수된 건 오후 10시 15분. 하지만 33분이 지나서야 재난상황실에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게다가 재난상황실은 행안부 장관과 차관들에겐 이 상황을 오후 11시 19분에야 긴급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매뉴얼상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소방 2단계까지 격상이 돼야 장차관에게 알리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이제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사항들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112 신고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행안부 내부의 보고 체계도 위기 관리 시스템도 엉망이었다는 게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은 이상민 장관이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취지의 내부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고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추궁이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이 장관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 관리를 하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경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 파악이 되는 대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경질 여부는 윤 대통령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조문 일정 때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유임 쪽으로 바닥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주무부처 장관이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연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의 출발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파면입니다. 야당은 이 장관뿐 아니라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이 된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